지역구 공천이 거의 마무리되면서 여야가 이제 본격적인 본선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비례대표 윤곽도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데 특히 민주당 비례정당 후보로 합류하는 인사들을 놓고 말들이 많습니다. 정치부 김아림 기자에게 자세한 얘기 물어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꼼수라고 하는 위성정당 이번에 처음 생긴 건 아니잖아요. 네, 지난 21대 총선 때도 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이라는 비례 위성정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민주당은 통합진보당 후신격인 민중당의 비례정당 참여 문제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내란 선동 등으로 수감됐던 이석기 전 의원 문제가 중도층 표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엔 이 통진당 후신으로 평가받고 있죠. 진보당이 참여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결정된 진보당 출신 후보 3명도 한총련과 통진당, 민중당 출신들입니다. 여기에 야권 시민단체 몫으로 배정된 4명 중 2명도 진보당 진영의 후보로 알려지면서 총 5명이 원내 입성할 가능성이 높아진 건데요. 통진당 출신 세력들과 거리를 두었던 4년 전과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연동형 비례대표제잖아요. 이게 다양한 세력들을 국회로 좀 들어올 수 있게끔 하자 이런 취지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야권 일각에서는 그 취지대로 했다. 세력들이 뭐 여러 명 오는 게 뭐가 문제냐 이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네, 거대 양당이 소수 의견을 무시한 채 입법 권력을 좌지우지하는 건 분명 개선 여지가 필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국민의 뜻이 오히려 왜곡돼 반영될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어떤 점에서 왜곡된다는 겁니까? 네, 최근 여론조사 보실까요? 녹색정의당과 진보당이 모두 1% 수준입니다. 이 지지율이 그대로 비례 득표율로 이어진다면요. 득표 3% 미만이 되기 때문에 비례의원은 한 석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민주당 위성정당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진보당은 비례로만 3명이 안정권에 들어있고 합류를 거부한 녹색정의당은 비례 의석을 얻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겁니다. 국민의 뜻보다 꼼수라고 평가받는 위성정당 참여 여부에 따라 의석수가 결정되는 모순이 생기는 겁니다. 결국 유권자가 어떻게 선택할지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민주당 지도부가 우려를 전달했다는 거 그것만 봐도 좀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자, 우리 계속 이야기했습니다만 이제 선거 한 달 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론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 지금까지는 보면 국민의힘이 다소 선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여권 내부에서 이게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이런 우려가 또 나온다고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역대 총선에서도 선거 한 달 전 공개됐던 여론조사가 총선 결과로 그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없었는데요. 19대 총선에서는 이명박 정권 심판론이 커지면서 한 달 전 한 여론조사에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지지율이 29% 대 28%로 초접전 양상이었는데 여당이던 새누리당이 152석으로 과반을 차지했고요. 새누리당 압승이 예상됐던 20대 총선에서는 당내 계파 갈등이 불거지면서 민주당이 제1당을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보다는 이제 앞으로가 중요하다 이런 말이겠네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해병대원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 출국을 고리로 대여 공세를 부쩍 강화하는 모양새입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강조했던 운동권 심판에 이어서 종북 세력 심판을 들고 나왔는데 어느 쪽이 중도층의 마음을 끌어올 수 있느냐가 승부의 관건이 될 걸로 보입니다. 네, 민주당이 좀 처음에는 거리를 뒀었죠. 조국혁신당 지금 지지세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결국은 진영 대 진영의 싸움이 될 거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자, 진짜 잘 들었습니다.